우리 지역의 시사 이슈를 쉽게 풀어 이야기하는 시간 시사토크, 아나운서 김문정입니다. 2월 19일 토요일부터 전주 시내버스 노선이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전주시는 이번 개편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통행 시간이 단축되고 또 환승 편의성도 개선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존에 운영되던 노선을 폐지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고 일각에서는 혁신도시는 여전히 교통의 오지로 남아있다, 이런 지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사토크에서는 시내버스 개편안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들에 대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주시 이강준 시민교통본부장,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 문지현 집행위원장, 그리고 최영호 변호사 세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시내버스 개편안 얘기에 앞서서 먼저 그동안 계속 대중교통을 이용해왔던 시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주로 어떤 불편함들이나 애로사항들이 있었을까요? 먼저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전주시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분담률이 18%입니다. 이 수치를 봐도 전주 시민이 느끼는 시내버스의 불편함,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전주시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 이용하기 참 불편한 도시인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버스보다는 자동차가 더 좀 존중받는 도시인 것 같기도 해요. 여러 가지 좀 볼 수 있는데요. 시민사회단체에서 그동안에 다양한 의견들의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는데요. 첫 번째는 불친절함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곤 있어요. 두 번째가 이제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동차로 편리하게 갈 수 있는데 실제로 버스를 타보면 돌아간다던가 아니면 많이 기다린다던가 이런 부분이 좀 있고, 여전히 팔달로, 그다음에 실제로 관통로 지점에서의 편중되어 있는 노선들이 좀 있다라는 지점. 마지막으로는 도시가 좀 팽창되면서 동서축이 조금 많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 좋겠는데 그런 노선들이 생각보다는 없다라는 거를 시민들이 좀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변호사님께서도 사실 일상생활 하시면서 뭐 불편함을 혹시 느끼신 적 있으신지, 혹은 뭐 어떤 애로사항들이 시민의 입장에서 있었을까요? 시내버스 타보면 요즘 좀 좋아졌어요. 요즘 좀 좋아지긴 했는데 예전에 보면 엄청 불편했죠. 일단은 운전하신 분은 화가 나 있고, 내가 뛰어가서 차를 타야 되고, 설지 안 설지 몰라가지고 도로에서 이렇게 손을 흔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 한번 가려면 굉장히 돌아서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제가 총론적으로 몇 가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2019년 시정발언에 어떤 시의원님이 하신 발언이에요. 이거 한번 얘기해보면, 노선 불만, 배차 간격, 난폭 운전, 불친절, 파업 등 버스 이용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재정 지원금은 증가하는데 그 서비스 질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정도. 이건 모 위키에 전주시 시내버스에 나오는 얘기예요. 예. 노선과 긴 배차 간격 문제점으로 악명 높은 천안시 시내버스도 전주시 시내버스에 비하면 양반. 그 다음에 노선의 특정 구간 집중, 과다한 보조금, 열악한 근무 환경, 잦은 파업, 잦은 결행. 10년이 지나도록 보조금은 주면서 노선에 대한 결정권도 없고 해결 의지도 별로 없고 보조금 인상만 출창 외쳐옴. 사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워딩이 그렇게 되어 워딩이 있었던 그렇다는 거죠. 거예요. 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전주시의 문제는 이 보조금, 예산에 관한 문제 좀 과다하다, 이런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아마 이제 노선이나 서비스에 대한 문제가 두 가지, 제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이제 사실 두 가지가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대부분 문제는 노선에서 비롯된 문제거든요. 노선이 긴 문제로 인해서 근로자들, 기사분들의 근무 여건이 열악해지고 편리하지도 않고 결행도 자주 하고 노선이 길어서 다 발생된 일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당연히 노선은 개편되었어야 됐고, 좀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실 쉽지도 않았겠지만. 예.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도 조금 덧붙여 주신다면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21년도 우리 시내버스 시민 불편사항 접수 결과한 1,800여 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예. 그중에서 무정차가 673건으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는 불친절이 300건, 그 다음에 난폭 운전이 290건, 기타, 결행, 죄은발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역시도 사실 이 전주 인근은 대중교통보다는 자차가 더 편리하다. 뭐 배차 간격 너무 넓다. 이런 얘기 종종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내버스 개편 소식이 더욱 반가웠지 않나 싶은데 이번에는 좀 시민들의 의견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또 반영해서 개편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언제부터 이 개편안 논의가 시작이 됐고 또 그동안 어떤 과정, 노력들이 있었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크게 전주 완주 지간선제와 전주시 시내버스 개편입니다. 먼저 전주 완주 지간선제는 지난 2014년하고 2012년 두 차례에 걸쳐 시행했습니다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완주군 입장에서는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승의 불편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왔었고요. 노측과 사측 입장에서는 지간선제로 인해서 일부 노선이 폐지가 됩니다. 그 폐지에 따른 시내버스가 감차가 되고 그에 따른 운전을 해고라는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반대를 해왔었는데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측이나 사측 또한 그 전주시와 완주군 시민 단체가 함께하는 일명 전주완주 지간선제 상생협의회에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끌어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주완주 지간선제를 3단계로 전주시장과 완주 군수께서 시행하기로 했는데요. 1단계는 이서지역입니다. 이서지역은 지난 2021년 6월부터 시행 중에 있고요. 2단계는 구의와 상관, 그 다음에 소양지역인데 금년 2월 19일 노선 개편 시에 같이 시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 삼내와 봉동 용진지역인데요. 금년 9월 중에 시행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주 시내버스 노선 개편안인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드렸지만 54개 시민단체에서 지난 2019년부터 한 2년 동안 많은 설문조사와 원탁회, 그 다음에 워크숍을 통해서 그 노선 안에 대해서 초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초안에 대해서 한국교통연구원과 행안부 빅데이터 분석팀에서 5차례에 걸쳐서 시뮬레이션과 수정 보완함으로써 노선안을 확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주요 사항들을 쭉 정리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행정과 전문가뿐만 아니라 실제 이용 고객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려 노력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 위원장님도 하실 말씀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위원장님 현재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 이게 어떤 단체인지 그리고 이번 노선 개편에 어떤 역할들 했는지 소개해 주신다면요. 우선은 그동안 저기 시내버스 노선이라고 하는 거는 행정 전문가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영역이었어요. 예. 시민의 영역은 노선 개편이 되고 난 뒤에 덧붙이는 정도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도였다라고 보면은 이번에 노선 개편 시작할 때부터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아까 이제 본부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500명, 5,000명에 대한 시민들의 원탁회의를 통해서 최종안이 확정이 됐어요. 근데 이 최종안이 확정이 돼서 저는 전주시가 빨리 노선 개편을 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더디 가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타는 시민버스 연대가 좀 모여서 좀 노선 개편 시민들이 원하니 조금 빨리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완주군, 그다음에 버스회사, 전주시, 시민사회단체가 모여서 노선에 대해서 확정안을 잡았어요. 근데 여기 안에서도 시민들의 요구안이 있었을 거잖아요. 근데 그 요구안의 100% 중에 한 50%? 그러니까 여기서 모든 안이 다 해결될 수는 없다라는 걸 또 한 번 느꼈고 저는 전주시의 벽, 완주군의 벽, 그다음에 버스회사의 벽도 많이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만들었던 50% 조금 아직은 부족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움이 남아있지만 이게 끝이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많은 시민들이 더 많은 의견을, 더 많은 내용을, 더 많은 노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아무래도 개인의 이익보다는 사실 시민분들의 편리성, 시민들의 편에서 오롯이 이렇게 활동을 해 오셨는데 그래도 만족스러운 결과들이 나름대로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게 시작인 것 같아요. 예. 그 50%인데 나머지 50%를 위해서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자차가 있는 분들이라면 뭐 나는 대중교통 그리 많이 이용하지도 않는데 나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이용객들의 편의나 혹은 운영의 효율성 측면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 또 예산의 효율성 문제와도 직결되는 거라고요, 이게.
네, 이번 시내버스 노선 개편은 우리 전주시 지역 내에서는 기존 민간 업체에서 간선버스와 일반 버스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시 농촌지역과 완주군 지역에서는 양 지자체에서 마을버스를 운영함으로써 우리 시내버스 지간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켰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예,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기존에 이제 이 예산이나 이 서비스가 어떻게 고리로 이어져 왔냐면은 이제 사실은 불편하니까 많이 안 탄다. 많이 안 타니까 버스에서 수익이 안 난다. 수익이 안 나니까 예산이 보조금이 많이 들어간다. 어떻게 보면 좀 연쇄적인 연쇄적인 작용이었군요. 반응이 이루어졌었죠. 지금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대중교통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뭐 정말 시민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가서 편리하게 사용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우선은 이제 예산을 한번 볼게요. 2011년도, 10년 전이죠. 2011년도에 전주시 버스 예산이 한 115억 정도 돼요. 재정 지원이 31억, 무료 환송 42억, 전주 환자 단일화 24억, 벽지 노선 3억, 저상버스 한 10억 정도 돼요. 115억. 그 다음에 완주가 시내버스가 없기 때문에 전주에서 완주까지 다 커버를 하거든요. 그래서 완주군 예산도 보면 재정 지원 18억, 벽지노선 15억, 한 33억 돼요. 그래서 보면은 총액이 한 150억, 148억 정도 됐거든요. 예. 이게 2011년도예요. 2016년도에 243억이 됐고 사실 2021년도에 636억이 됐어요. 꽁충 뛰었네요. 예, 재정 예. 지원이 400억. 사실은 뭐 거의 10배 가까이 넣었죠, 재정 지원이. 그 다음에 무료 환승 66억, 그 다음에 단일화, 전주환자 단일화 13억,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좀 많은 게 사실 저상버스, 수소버스가 거의 100억이 넘게 지금 투입이 네. 돼가지고 많이 들어가긴 했는데 사실 이렇게 10배, 10년 동안 10배가 넘는 정도의 지금 이 재정 지원금이 늘어나고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이 얼마나 내가 이걸 괜찮네? 체감하는지. 전주 시내버스 되게 예. 좋아. 어디 가든 우리 그러니까 사실은 시내버스가 가장 좋은 대중교통이 가장 좋은 서울이거든요. 전 세계 어디 나도 빠지지 않는 곳이 서울인데 거기서는 지금 수천억이 들어가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민들이 사실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문제라고 하겠지만 그래도 서울에 살아서 이 정도의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내가 느끼고 싸게 이용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과연 전주시가 대당 시내버스 대당 예산을 떼주면 서울보다 높거든요. 그럼 과연 이러한 예산이 과연 우리가 합리적으로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있는지 사실 의심이 드는 거죠. 예.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내버스 공공재입니다. 공공재인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수많은 예산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체감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노선권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한 거, 그거는 전주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버스 회사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아무리 민원을 놓고 해도 이제 전주시가 열심히 해야겠지만 버스 회사에서 그거를 반영해주지 않으면 무용인 거죠. 어떻게 보면 전주시 전 시내버스가 공공재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제 그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게 저는 가장 큰 그리고 전주시가 앞으로 이거를 또 해결해야 될 숙제라고 전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면 전주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 무엇이 또 어떻게 달라졌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시청자분들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전주시에서 만든 홍보 영상 먼저 보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들으며 만들었어요. 두근두근 해피해피. 전주 시내버스가 확 달라집니다. 간선버스로 이동이 더 빨라집니다. 꼬불꼬불 복잡했던 노선을 쭉 펴서 직선으로. 주요 정류장에 10분마다 도착. 이제 네 자리 간선버스로 빠르게 이동하세요. 구리, 상관, 소양면에 전주, 완주, 지간선제가 시행됩니다. 긴 거리를 운행하며 힘겨웠던 전주 시내버스. 이제는 완주 마을버스로 구석구석까지 달려갑니다. 마을버스와 함께 시내버스도 더 건강해집니다. 팍 바뀌는 전주 시내버스. 전주가 더욱 가까워집니다.
네, 대략적인 버스 노선 개편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이 개편된 노선의 핵심은 바로 전주 주요 도심과 간선도로를 통과하는 간선버스입니다. 이 간선버스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또 주요 노선은 어떻게 되는지 본부장님께서 직접 개편 방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준비된 판넬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새로 신설된 간선 버스는 동서, 남북 4개 축으로 되어 있고 신도시와 구도심을 연결하는 순환버스 2개 노선에서 총 6개 축 102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1001번은 우석대에서 평화동까지 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0번은 송천동에서 출발해서 에코시티로 해서 백제도로로 해서 평화동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3001번과 3002번은 송천동에서 홍산로를 거쳐서 삼천동과 평화동으로 가고요. 4000번 때는 전주대에서 아중리로 오가는 노선이고요. 마지막으로 5000번대과 6000번 때는 순환버스입니다. 이 간선버스는 10분 간격으로 또 중간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빠른 시간에 갈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한국교통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하루 평균 통행 시간은 28분에서 23분으로 단축이 됐고 환승 대기 시간도 12분에서 4분으로 8분이나 단축이 됐습니다. 또한 통행 굴곡도가 1에 가까울수록 직선 노선인데 3.7에서 1.45로 획기적으로 단축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간선버스의 경우에는 10분 배차 간격으로 운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 시국 속에 버스 이용객이 현저하게 줄면서 감차 얘기까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여기에 운행에 무리는 없을지 또 뭐 이용객 수나 편의성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서 내린 결과겠죠, 본부장님? 전주 완주 지간선제가 그 3단계까지 시행이 되면 전주 시내버스는 약 60대 정도 감차가 됩니다. 그 감차된 60대 중에서 30대만 전주시에 재투자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30대는 지금 현재 감차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차 한 대 운영하는데 1년에 2억 5천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30대 감차하면 약 1년에 75억 정도 예산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예,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간선버스, 시민들이 이제 요구한 노선이에요. 4자리 버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8달러 기린대로가 원래는 주요 간선축이었어요. 전주시가. 근데 실제로 이제 이런 곳들이 백제대로, 그다음에 홍산로, 그다음에 에코시티, 효천지구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거점이 간선축이 확대가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굴곡도나 그다음에 10분마다 한 대씩 오는 거니까 우리가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동차, 그러니까 버스가 불편해서 자동차 타시는 분들도 10분에 한 대씩 간선버스가 있으니 자동차 대신 버스로 조금은 와주시길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도 좀 있고요. 대중교통 활성화에도 좀 큰 의미가 된다고 보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큰 간선축과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일반 버스, 지선버스가 생기고요. 그 안에 또 마을버스도 생기는 그런 좋은 모습으로 좀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뭐 더운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추운 겨울에 좀 배차 간격 줄어드니까 훨씬 시민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타고 갈 때도 좀 시간이 감축되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은 생각보다 이 공학적인 거예요. 교통공학이라고 해서. 노선 자체. 네, 노선 말씀이시죠? 자체가 해서 예. 만들 때 저도 이제 공학적인 어떠한 소양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잘 되는지요, 안 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죠. 근데 이제 2017년 노선 개편이 있었죠. 2017년 개편 이후에 한 1년쯤 보니까 전주시가 만족도가 높아졌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사후에 평가할 때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다들 싫어할 거예요. 버스 타는 사람들이 나에게 익숙했던 노선이나 익숙했던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그게 바뀌고 예. 이제 환승, 사실 지금 이런 거의 최대 어떠한 그 특징은 이제 환승을 자주 하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기다리는 시간을 적게 하고. 그래서 사실 내가 A 지점부터 B 지점까지 기존에 30분 걸렸던 게 25분 단축이 될 수 있지만 환승을 자주 한다거나 내 루틴이 사라진다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불평불만이 생길 텐데, 근데 이게 또 궁극적으로 편하거나 궁극적으로 빠르다고 하면 1년 뒤에 가면은 사실은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사실 여기서는 단순히 만족도의 문제 이렇게 조사라기보다는 지표로서 사실은 이용객, 실제로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사실 이걸 좀 봐야 돼요. 근데 아마 저도 이 개편되면서 이용객이 얼마나 늘었는지 이런 지표들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숫자들은 아니거든요. 예. 아마 전주시에서 한 1년 뒤에 이용객이 10,000명이었는데 20,000명으로 늘었다. 그리고 전주시 평화동에서 뭐 아중리까지 가는데 기존에 30분이 걸렸는데 20분으로 단축됐다. 실제로 이제 이용객들의 평균 이용 시간을 계산해 보면 되는 거죠. 네. 이런 것들 나중에 한번 1년 정도의 사후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보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그 효과를 측정해야 한다. 이런 얘기해 주셨고요. 이번 개편으로 각 지역 생활권은 일반 버스, 또 시 외곽 지역으로는 마을 버스가 따로 운영이 됩니다. 그러면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마을 버스, 일반 버스, 그리고 간선 버스까지 이렇게 세 종류를 모두 이용하면서 여러 번 환승하는 경우도 생길 텐데 이에 따른 혼란이 좀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거든요. 특히나 인접시군에서 전주로 오는 경우, 특히나 뭐 완주에서 온다거나 하는 경우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는 어르신들 헷갈려 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많이 헷갈리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어르신들 대상으로 홍보 활동 정말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우선은 마을버스에 좀 특징이 있어요. 과거에는 어르신들이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서 많이 가셨어야 됐는데 지금은 마을 안에까지 들어가니까 내 집 앞에서 탈 수 있는 좀 편리함은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또 완주군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은 노선까지도 마을버스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완주군도 이제 공영제가 되면서 이제 좋은 효과들이 많이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완주군에 계셔서 이제 전주시로 오는 경우 이제 환승을 해야 하잖아요. 근데 이제 환승까지는 저희가 이제 앞으로 더 개선해야겠지만 환승 시설, 환승 거점에 대한 편리성은 구체적으로 또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1년 동안 데이터를 구축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아까도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이니 많은 의견 개진해 주시고 그 개진으로 더 좋은 노선이 되는 거가 전주시 아니면 대중교통 활성화에 큰 의미가 되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불편한 점은 얼마든지 개진해 주시고 함께 타는 시민연대도 그 불편한 점도 같이 의견을 개진해서 아니면 혹은 공론의 장을 만들어서 좀 같이 진행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노선 개편이 효율적이라고 하면 이제 한두 달 지나면은 좋아졌어 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올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실은 좀 주의해야 될 점이 잦은 노선 개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노선에 익숙해지고 이걸 타는 데까지 저는 상관이 없어요. 저는 지금 보면 포털에 있는 지도 앱을 가지고 지점을 찍고 거기에 맞는 그 노선을 찾아가지고 뭐 다 떠 있거든요. 몇 번을 타면 되고 또 어디서 갈아타서 예. 몇 번을 타면 된다. 근데 이런 어떤 IT 어떤 기기나 정보화에 소외된 분들이 사실은 대부분 버스 이용자예요. 어린 학생이거나 아니면 나이 드신 노년층이거나 차가 없는 분들이거든요. 사실 이런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은 노선을 할 때 한 번에 다 하고 그 다음이 다 익숙해지도록 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서 잦은 노선 개편은 안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사실은 노선 개편 자주 돼도 저같이 젊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지만 이런 스마트 기기에 대한 이용이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선 오프라인 활동이 당연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홍보에 있어서. 예. 누군가 한 명은 어디서 어디까지 이동하고 환승에 대한 방법도 알려주고 어디서 환승이 많이 된다. 이런 정보를 누구나 이렇게 스마트폰 보면 되지 하는 순간 사실 그분들은 소외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노선 개편으로 인한 좀 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라는 말씀도 해주셨고 우려의 말도 나오지만 두 분 모두 홍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일반 버스 같은 경우는 학교라든지 병원, 시장까지 어떤 거점 지역까지 가기 때문에 큰 혼란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마을 버스인데 다행히도 우리 전주시는 2020년도 마을버스 14대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승에 대한 불편은 크게 느끼지 않고 있고요. 만족도 조사 결과 92%가 현재 그 만족하는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다만 그 완주군에서 그 환승의 이제 불편이 이제 좀 따른데요. 예. 그 환승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주시에서 완주군 소재지까지 가는 시내버스가 현재 다니는 운행 횟수보다 중요해서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선버스가 신설되고 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노선 체계를 과학적으로 좀 바꾸는 작업. 사실 이제 시작인 만큼 걱정 반, 기대 반일 수밖에 없을 텐데요. 본부장님, 그러면 전주시 차원에서는 이러한 변화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지요? 판넬을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선과 이번에 새로 생긴 간선 버스에 대해서 좀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그 노선은 이제 송천동에서
지금 현재 전라북도 도청이나 교육청을 가기 위해서는 기린대로까지 나와야 했습니다. 그래서 기린대로 나와서 삼천동이나 전주대 방향으로 환승을 해야 했습니다만은 3001번이나 3002번 간선버스 같은 경우는 홍삼로로 바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는 60분 걸렸던 것이 30분으로 이게 단축이 됩니다. 두 번째는 전주대역은 이제 아중 지역인데요. 전주대에서 아중 지역을 가기 위해서는 3-1, 2번 순환버스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새로 생긴 4000번 간선버스를 이용하게 되면 충격로로 바로 가기 때문에 기존에 50분 걸렸던 것이 30분으로 단축이 되기 때문에 20분 정도 시간 전략 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환승의 편의성도 개선하고 또 시내버스 통행 시간도 단축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 생각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리 버스 저기 서울의 지하철을 저희가 구상하면서 생각하면서 만들었던 노선이기도 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 같은 경우도 지하철이 이제 간선줄 크게 하고 그다음에 일반 버스와 마을 버스가 이제 약간의 실핏줄 같은 느낌의 그런 네. 느낌을 좀 만들었는데요. 저도 이제 아까 이제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000번대 번호에 대해서 좀 감동스러운 게 동서쪽으로 지금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버스 같은 경우가 전주대, 그다음에 완산고, 소남제일고, 전일고등학교, 동암고등학교 학교 친구들이 되게 요구했던 내용들이기도 해요.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노선. 네네. 그리고 이제 예. 아중리에서 이제 전주대로 오는 거니까 효자동을 거쳐서 막 이렇게 와야 되는데 이제 일직선으로 오는 거라서 네.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30분 만에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 버스를 한번 꼭 이용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듭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당연히 좋아져야죠. 사실은 만시지탄이죠. 아중리가 언제 생긴 도시인데 20년이 된 도시인데 지금 이 실시간에 지금 있는 노선이 지금 예. 생겼다는 게 사실 좀 만시지탄이 당연히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번 버스 노선 개편 사실 아까 전에도 조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완주 군민들에게도 영향을 참 많이 줍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미 이서 방면의 경우에는 전주 완주 지간선제 시행되고 있고 이제는 소양, 상관 또 구의 방면으로까지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그동안 전주 시내버스가 완주군 각 마을까지 운행이 됐는데 이제는 읍면 소재지까지만 운영이 되고 여기서부터 각 마을까지는 완주군의 마을버스로 운행되는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 버스를 좀 갈아타야 되는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자칫 내가 더 많은 요금 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어떤가요? 시내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로 환승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현재 시내버스 요금은 이제 카드로 했을 경우 1,450원인데요. 마을버스로 무료로 환승하기 때문에 시내버스 요금 추가적으로 지불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승하는 시간이 이제 뭐 필요하고 그에 따른 이제 불편이 좀 따르겠는데요. 완주군에서 현재 마을버스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 요구에 맞춰서 마을버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환승의 불편은 좀 제한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환승 시스템을 구축해서 추가 요금을 더 받지 않는 것은 사실상 이 완주 군민들에게도 굉장히 좋은 뉴스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드는데 변호사님 의견 어떨까요? 사실 이제 이 완주군에 버스가 없다고 했어요. 작년 6월에 마을버스가 생긴 게 처음일 거예요. 예. 완주군 내에는 자체 버스는 없었고 전주시 시내버스를 다 이용을 했었죠. 그래서 완주군이 전주시 버스 회사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었는데 여기서 사실은 크게 보면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이제 20세기 초에 전주 일제시대 때 행정구역이 나눠지면서 전주군이라는 어떠한 행정구역상 이 표시된 행정구역을 그대로 전주 시내버스 답습하고 있었거든요. 예전 행정구역 예. 그대로 갔던 거죠. 네. 특히나 전주 완주는 그래서 같은 생활권이라고 했던 거고요. 네. 그래서 통합 얘기도 했던 거고 사실 두 번째 이제 통합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전주 완주가 통합을 전제로 지금 계속 있었기 때문에 통합 얘기는 한 30년 됐고 이 10년 전 이제 통합을 했다가 부결이 된 경우가 있었는데 사실 통합의 불씨를 살려놓기 위해서 시내버스 체제를 단일 체제도 좀 운영해야 되지 않냐 이런 목소리도 있었기 때문에 좀 이게 계속 유지가 돼 왔는데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연계고리도 조금 하나씩 해체를 하는 과정이거든요. 예. 그래서 당연히 이제 완주군 입장에서는 기존에 익숙한 노선에서 당연히 불편해질 거예요. 본인은 한 번만 타면 전주 시내까지 그러니까 그분들의 보통 생활권은 전주에 있는 시장권이거든요. 네. 어르신들의 시장권까지 이제 뭐 북부면은 뭐 모래내 저기 뭐 동남부면은 여기 뭐 남부시장 뭐 중앙시장 이런 식의 어떤 노선들이 있었는데 그런 익숙한 노선에서는 당연히 이제 좀 어려워지고 환승을 해야 되는
이제 이렇게 어떤 되겠죠. 불편함은 또 좀 예, 생기는 예.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우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료로 이제 유예가 일어나고요.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완주군이 교통복지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전주시의 노선으로만 이렇게 전전긍긍, 이렇게 좀 그런 느낌. 그다음에 완주 국민도 나 이런 노선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좀 있었다면 지금 같은 경우는 그 완주군 안에서도 마을버스가 다니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권한이 생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완주군도 그 권한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 완주 국민의 의견을 잘 받아서 교통복지로 가야 된다 하는 의견도 전 좋고요.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주에서 이제 환승하는 그 지점인데 예. 그 지점을 순조롭고 그다음에 더 많이 편리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는 거, 찾아보는 거. 이제 시작이니까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데이터가 분명히 나올 거고 이제 그 데이터를 구축을 통해서 보완점을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개편의 효과를 누리는 시민들도 있지만 사실 노선이 폐지되거나 혹은 감축되는 곳의 시민들은 당연히 불만을 표출할 수밖에 없겠죠. 이에 대해서는 세 분 생각 어떤지 궁금한데요. 먼저 위원장님 해주시죠. 이렇게 아마 전주시가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선은 노선 개편안이 이제 만들어졌고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그다음에 개편안 전과 후를 아마 비교하실 거예요. 비교하시고 나서 수정 보완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3차 이제 지간선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9월에 진행할 예정인데 네. 그때까지 아마 보완이 돼서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첫 번째는 들고요. 또 하나는 시내버스가 공공의 영역에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함께 편리해지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건데 실제로 지금 바로 내가 불편한 점보다는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 더 많은 시민들이 함께 탈 수 있는 대중교통으로 가는 전환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많은 의견 그 다음에 주시면 좋겠고요.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그 대중교통 활성화에 좀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번에 개편을 했으니 끝 이게 아니라 네. 사실은 조금 더 의견 수렴의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또 앞으로 또 의견이 있으면 더 개진해 달라 이런 말씀들을 시민들한테 전하고 싶으셨던 네. 것 같고요. 네, 변호사님 말씀도 들어보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자기가 익숙한 것에 이렇게 벗어나면 루틴이 깨지면 이제 불만이 많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궁극적으로 내가 편해지면 사실은 이제 이게 한두 달이면 잠잠해질 거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고 또 부연 설명을 또 부연해서 또 말씀을 드리면은 정말로 이용량이 늘어났는지 이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버스 회사의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는지 이런 점을 꼭 한번 봐야 되거든요. 사실 이게 담보가 되지 않으면 사실 뭐 모르겠어요. 이제 이건 주장일 뿐일 거예요. 아마 편해졌다, 뭐 효율적이도 됐다 이건 주장일 뿐이지 1년 후에 실제로 이용량이 늘었는지 재정 적자가 줄어들었는지 이걸 꼭 한번 봐야 될 거예요. 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이번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일부 불편한 사항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현재 그 노선 개편이 여기서 완료된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을 겁니다. 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9월 달에 제3차 노선 개편이 있기 때문에 그때 반영하도록 하겠고요. 지속적으로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모니터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주도 그간 사실 신도시가 여럿 생기고 택지 개발 이루어지면서 노선 개편의 필요성이 사실은 절실했는데요. 버스 서비스 부족하다고 지적돼 왔던 곳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혁신도시입니다. 전주 도심과 직통으로 연결되는 버스가 없고 또 배차 간격 너무 길다 이런 다양한 불만들이 제기가 되어 왔고 이번 개편 역시 혁신도시 교통난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50% 안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만족하지 않는 그 50% 안에 예. 들어갔던 것 같은데요. 좀 고민이니까 완주군 버스 회사 다 이렇게 조율하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싸우는 자리이기도 했고 그랬는데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의견 개진이 아마 수용이 될 거라고 전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혁신도시가 전북대학교로 가는 노선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전북대로 가는 그 수요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노선들은 아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구도심 안으로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서곡이나 이쯤에서 환승을 한 번 더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제 문제가 많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근데 모든 지금 전주 시민들이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불편함은. 그래서 조금은, 그러니까 뭐 불편함을 감당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의견 개진 계속해서 이제 변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런 의견 개진을 많이 받아가지고 정말 혁신 도시도 버스가 많이 다니고 시민들이 많이 타는 그런 노선이 됐으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안에 드는 게 시민들이 대중교통 좀 이용 많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얘기를 정말 하고 싶고 해주고 싶어요. 저도 또한 대중교통 정말 타보려고 더 노력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것처럼 타야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개선이 되지 않더라고요. 네. 예. 계속해서 이 혁신도시 노선 개편 관련 문제가 제기는 어쨌거나 되고 있잖아요. 이에 대해서 본부장님 어떻게 뭐 해결책이라도 있을까요? 한정된 차량으로 전주시 전체를 이렇게 조정하다 보니까 혁신 만성 지역이 지금 현재 제외가 되었는데요. 네. 9월에 3단계 노선 개편 시에 이 혁신도시도 간선 버스로 신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요. 혁신 만성지구 주민들의 그 불편 해소를 위해서 현재 전주대에서 혁신 만성으로 순회하는 1-1번과 1-2번 한 4대 정도 해서 한정적으로 운행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추가적으로 조금 더 계획이 있으신 부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이에 대해서 변호사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성 주민으로서 네. 이제 사실 아까 지도에서 본부장님이 설명하셨는데 간선 축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근데 사실 이제 아마 혁신도시 주민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좀 안 될 거예요. 여기에 몇만 명이 모여 사는 곳을 간선 축에서 제외를 시킨 게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할 거거든요. 특히나 사실 2017년 개편되면서 여기는 몇 개 노선이 생각보다 배차 시간이 적게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네. 그 노선 자체가 사실 줄어드는 거거든요. 개편으로 인해서. 네, 개편으로 예. 인해서 사실 그래서 아마 좀 저도 이제 뭐 시내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는데 아마 이걸 자주 이용하셨던 분이라고 하면 엄청난 불만이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렇게 이용을 해도 되고 저렇게 이용을 해도 되고 이런 생각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어쨌거나 이용을 기존에 하셨던 분들은 좀 불편함이 더 컸던 게 사실인데요. 또 이런 전주시에서 해결책을 또 제시를 해 주셨으니까요. 이 부분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노선 개편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만 혁신도시 문제 이외에도 여전히 부족한 점들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개편 이후로도 좀 지속적인 모니터링,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세 분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긴 합니다만 현재 노선 개편과 관련해서 가장 시급하게 처리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것들 꼽을 수 있을지. 뭐 예를 들면 버스 노선 개편을 뭐 시민들한테 정확히 알리는 일부터 시작해서 계약이 또 머지 않았잖아요. 이런 부분들까지 자유롭게 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먼저 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다면요. 대중교통 이제 시내버스 노선 개편하고 나서 저희가 조금 요청했던 것도 있어요. 보도자료 통해서 나갔는데 예. 무료 버스를 요구를 했어요. 이유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홍보인데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어르신 같은 경우는 직접 만나서 다 설명을 해드리고는 있긴 하지만 네. 그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코로나라는 이유로 노인복지관을 가더라도 그게 조금 닫혀져 있는 경우도 네네.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료버스를 조금 요구하긴 했었는데 이제 선거법으로 인해서 좀 그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거나 저희는 이제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도 많은 어르신들 만나고 시민들 만나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한 2,000여 명 정도 시민들을 만나서 지금 계속 홍보 활동하고 있는데 더 많이 주력을 할 거고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선이 없어져서 이제 화를 내시는 분이 계셨는데 이 노선은 이 노선으로 타서 이렇게 가시면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르신들께서도 좀 잘 받아들여 주시나요? 그리고 받아들이시는 것도 있고, 와, 이렇게 해서 좋아졌구나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이 만나야겠다. 이게 좀 빨리 코로나가 좀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예, 네. 정말 실제 체감을 하기 위해서는 네. 그런 방법이 참 제일 좋을 텐데 싶은 아쉬운 마음도 좀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이런 부분들? 사실 전주 시내버스의 그 문제 제기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전주 한주 합해서 지금 700억이란 세금이 들어가요. 예. 사실은 10년 전에 뭐 한 7배 정도 늘어난 거예요.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저도 이렇게까지 늘어난지 몰랐어요. 근데 오늘 방송 준비한다고 어제 전주시 예산서랑 완주군 예산서 좀 보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늘어나 있더라고요. 사실. 근데 이제 중요했던 거는 이렇게 700억씩이나 들어오면서 전주시가 노선 조정 권한도 이렇게 허약했나? 네. 라고 하는 부분들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저는 비정상에 좀 정상화라고 보여져요. 노선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여기 버스 회사의 어떠한 뭐 이권이나 본인들의 어떠한 뭐 기득권에 매달릴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기존 지금 현재 전주시도 많이 변했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아중리 25년, 신시가지 15년, 혁신도시 거의 이제 5년 내지 10년 지나가는데 여기에 있는 노선이 없다라고 하는 건 이게 이제 거기는 버스 이용을 많이 안 하잖아. 다 자차 타고 다니잖아. 사실 닭이 먼저냐 달걀의 문제냐인데 버스가 정시에 자주 많이 운행을 해야 버스 타는 사람이 늘어나는 거지 버스 타임이 늘어나야 버스가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을 좀 먼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본다면 좀 더 답이 명확하게 나올 텐데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버스 노선 개편이라든지 버스와 관련한 문제가 전주시가 합시다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이 해주세요라고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닐 텐데 뭐 버스 회사와의 이 관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까요? 변호사님께서 현재 재정지원금이 700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현재 그 전주시와 완주군 이임실 전부 포함해서 2021년도 재정지원금이 한 460억 정도 됩니다.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지원금이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한 승객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도시는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그에 따른 시내버스가 증차가 되기 때문에 재정지원금이 늘어나고 두 번째는 인건비가 날로 이렇게 증가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근로기준법으로 인해서 우리 전 시내버스가 1, 2기들을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이 좀 늘어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보 과정에서는 현재 우리 시내버스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현재 승강장에 가보시면 노선도가 전부 다 교체가 돼 있고 또 시내버스를 타시면 홍보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전부 다 알 것으로 좀 파악하고 있고요. 현재 뭐 시민단체와 지속적으로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잠깐 아까 이제 재정지원금에 한정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시내버스 예산이에요. 그래서 전주시의 시내버스 예산이 지금 제가 이제 집계한 거 다 좀 쳐내고 시내버스에 직접적 연관 있는 거 한 636억으로 6억으로 계산을 했거든요. 그게 재정지원 400억, 무료환승 66억, 그 단일화 지원, 전주환자 단일화 13억, 벽지 2억, 그 다음에 저상버스, 승강장, 수소버스, 공공용 버스 이것까지 합해서 한 636억이 나온 거고 완주구는 87억이에요. 재정지원 31억, 그다음에 벽지 22억, 단일화 31억, 그다음에 무료환승 3억 해서 이걸 합쳐서 723억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변호사님께서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 같고요. 그렇게 예. 말씀드리면 뭐 국책사업까지 전부 다 들어간 거거든요. 수소버스 같은 경우는 국비로 전부 다 지원돼요. 그러니까 시내버스에 관련된 알겠습니다. 예산을 집계한 거예요. 예. 네. 대중교통 이용하는 시민들 편의성 고려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진정한 의미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차를 이용하시던 분들도 버스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 빈도를 높이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논의가 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향후 보완이 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이번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간선버스를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이 간선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전주시에서는 시내버스 정기권을 최초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기권이 월 정액이 46,000원입니다. 근데 46,000원이 소진되기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이 32번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기권을 이용하시는 분 한 13,000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평균 50회를 이용합니다. 예. 따라서 한 달에 3만 원 정도 금전적인 혜택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간선버스와 정기권 활성화에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께서도 한 말씀 덧붙여 주시죠. 그 기후위기 심각하죠? 그 각 나라별로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기후위기 대응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전주시 같은 경우는 온실가스 배출 부분에서 한 40%가 수송 분야에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 때문에 예. 온실가스 발생이 되는데 이 40%만 전주시가 잘 해결봐도 저는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서 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자동차 대신 버스 이용해 보는 거 그것이 첫 번째 시작인 것 같고요. 그것이 지금 뭐 문제가 되고 있는 노선 개편에 있어서도 더 훨씬 활성화될 수 있는 여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전주가 자동차 중심의 도시인데 대중교통 중심의 전환이 저는 이번 노선 개편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를 보면서 이제 서울과 지방의 삶의 어떠한 비용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이 아마 댓글을 단 것 같아요.
서울 살면 집값은 비싸서 주거 비용은 많이 들지 몰라도 대중교통 잘 돼 있어서 지방 살면 차를 사야 된다. 아마 차값하고 비교해 보면 비용 비슷할 거다. 우리는 사실 지방 살면 뭐 비용이 적게 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각해 보면 사실 차를 필수적으로 두 명이 맞벌이 부부 두 명이 일하면 두 대의 차를 굴리는 거 사실 이게 서울 살면 사실은 차를 굴리는 게 되게 큰 비용이기 때문에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거든요. 이런 점을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삶의 질을 올리는 거, 그리고 도시에 살면서 비용을 낮추는 거, 그리고 사실 우리가 서울보다 절대 여기가 우위에 있지 않구나,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버스 운행 자체에 있어서도 사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환경 문제 앞으로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겠고요. 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안전과 친절도 늘 조금씩 불만이 나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해주시죠. 우선은 전주 시내버스 진정한 주인은 시민입니다. 버스 회사도 아니고요. 전주시도 아닙니다. 대중교통 중심이 되기 위해서 노선, 그다음에 시내버스 개선 이러한 권한이 버스 회사가 아닌 전주시의 공공의 영역 안에서 움직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공영제 이야기하는데 첫 시작에 논의를 이제는 할 때가 진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한 노선부터 공공 영역 안에서 추진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 편의 최우선하는 전주 시내버스 정책 그냥 운영 시스템을 좀 잘 만들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도 이제 시민의 한 구성원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지금 아까 이제 뭐 친절이나 서비스나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다 대부분 노선이 원인이었어요. 이제 전 완주까지 커버를 하는 긴 노선으로 인해서 일단 근무 조건이 되게 열악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시간도 안 맞고 결행도 자주 하고 배차 간격도 길고 노선이 복잡하고 이런 문제들이 사실 노선으로 있었던 문제거든요. 저는 노선 개편으로 인해서 제가 뭐 좀 아마 본부장님께서 싫어하신 말씀 많이 드린 것 같긴 해도 이게 사실 되게 큰 변화의 시작이거든요. 예. 뭐 아주 잘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본부장님께도 같은 질문 여쭙기 전에 사실 이번에 가장 큰 변화가 간선버스를 신설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간선버스가 간선 도로를 달리고 전주의 큰 축을 달리는 버스일 텐데 이와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잠깐만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덧붙여 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 간선버스는 우리 시내버스가 1958년 이후 처음으로 생긴 노선입니다. 이 간선버스는 10분 간격으로 정확히 운행하기 때문에 정확한 시간에 안전하고 빠르게 이동할 수가 있다. 그리고 간선버스와 일반 버스, 마을버스로 연계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서 좀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시내버스 불친절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시책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시민 모니터단이 150명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시민 모니터단의 역할은 친절기사 선정입니다. 근데 앞으로 불친절 기사까지 선정하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전 시내버스의 중간 시간표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중간 시간표로 인해서 과속을 방지하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과속이나 결행, 무정차, 죄운발을 그런 어떤 유법 행위를 했을 때는 신고에 의존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전자 시스템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내버스의 BMS, 버스 관리 시스템을 전부 다 부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버스 운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법 사항을 갖다 즉시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현재 우리 시내버스 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보조금을 똑같이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 평가에 해서 차등으로 지급해서 이 친절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좋은 안들을 몇 가지 마무리 발언으로 내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두 분 의견도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먼저 위원장님 해주시죠. 네. 우선은 함께 타는 버스 시민연대가 노선 개편 이후 계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할 거고요. 모니터링을 잘 받아서 또 다시 요구를 할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전거나 버스 이용하는 출퇴근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에요. 여기도 함께 좀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주 지선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전주시장 후보자들에게도 대중교통 정책 질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요구할 겁니다. 네, 그런 것도 같이 움직일 거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감시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도 마무리 발언 해주시죠. 저도 이제 시내버스 문제하면 제가 본부장님을 개인적으로 알고
수 있을 정도로 좀 한 10년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뭐 파업부터 시작해서 주민감서도 청구해봤고 그 다음에 명예훼손도 워낙 다툼이 많아서 명예훼손 소송도 해봤고 5개 광고물에 대한 소송도 해봤고 뭐 이런저런 일을 많이 이렇게 겪어왔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이제 바닥을 좀 쳤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내버스 문제에 대해서 오히려 제가 한 3, 4년간 좀 관심을 적게 두다 보니 오히려 훨씬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대로 앞으로 계속 좀 잘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달라지는 버스 노선, 이번 개편을 발판 삼아서 전주 시내버스가 혼란과 불편함을 넘어 시민들의 시간을 아껴주고 또 삶에 더욱 가깝게 다가서는 아주 친근한 대중교통수단으로 자리 잡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시사토크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